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수지는 시가의 응접실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도장이 찍힌 서류철과 얇은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시어머니 지연은 눈을 내리깔고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합시다. 지연의 말은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수지는 손끝이 식어가는 느낌을 참으며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이라는 남자가 서류의 첫 장을 넘기며 조항을 읽어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균일했고 한 줄 한 줄이 문을 닫는 소리처럼 들렸죠. 본 건물과 예금 일체의 관리 권한은 본건으로 이전됩니다. 그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숨을 고르며 질문하려 했지만 준호가 먼저 몸을 숙였습니다. 이만하면 깔끔하죠. 그의 말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봉투 속 집 열쇠가 없어진 것을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새로 준비된 임시 숙소 안내장이 대신 들어 있었죠. 인연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준호가 의자를 밀며 일어섰습니다. 말끝은 공손했지만 배려의 온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손수건으로 컵 자국을 닦으며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서류를 한 장씩 확인했습니다. 이전동의 관리 위임, 거주 정리 통보까지 순서가 깔끔했습니다. 빠뜨린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더 아프게 다가왔죠.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준호는 짧게 웃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각자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법률 대리인은 도장 위치를 짚어주며 펜을 건넸습니다. 수지는 펜을 쥐었지만 바로 쓰지 않았습니다. 종이의 흰 부분이 넓게 번져 보였고 글자는 물에 젖은 듯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확인은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연은 그제야 시선을 들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접실 문이 열리자 비냄새가 더 진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수지는 우산을 펴고 현관을 내려섰습니다. 차고의 검은 세단들이 빗물을 튕기며 줄지어 서 있었죠. 경비가 자동문을 열어주는 동안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서 펜 자국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하자 기사님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라는 물음에 수지는 잠시 창을 보았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골목 간판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주소는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죠. 반지하 원룸의 위치를 입력하는 동안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택시는 미끄러지듯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시계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하루가 끝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가 신호대기 중 멈췄을 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알림이었고 이체 제한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떨구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도시의 소음 위로 빗방울이 연속해서 떨어졌고 유리창은 더 탁해졌습니다. 택시가 언덕 아래로 내려가자 어둡고 낮은 건물들이 이어졌습니다. 계단참에 물이 고여 있었고 노란 비닐봉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요금을 계산하고 우산을 접었습니다. 젖은 계단을 조심히 내려가 문패 없는 철문 앞에 섰습니다. 키패드에 임시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밀었습니다. 습한 공기가 먼저 다가왔고 형광등이 늦게 켜졌습니다. 구석의 작은 창문은 반쯤 흙으로 가려져 있었죠.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는지 천장을 한번 올려다본 뒤 걸레를 찾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에 닿는 촉감은 거칠었고 바닥에 물기는 생각보다 넓게 번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소매를 걷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은 빠르게 내려왔고 빗소리는 끊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 행동이 오늘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반지하 방의 천장에는 새어 들어온 물이 점점 넓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작은 양동이를 놓고 그 밑에 의자를 끌어다 놓았습니다. 의자 위에 앉자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시가에서 듣던 법률 대리인의 냉정한 목소리처럼 차갑게 울렸죠. 수지는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눌렀습니다. 잔액 영원 그리고 거래 정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은행도 남편도 모든 연결이 끊겨 있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던 그녀는 갑자기 터져나오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대답이 없었죠. 다음 날 새벽 수지는 근처 식당의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와 김치 볶는 소리가 뒤섞인 작은 주방 안에서 사장이 물었습니다. 경력 있어요? 없지만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수진의 말은 단단했어요. 그날부터 그녀는 하루 3번의 설거지와 반찬 다듬기를 맡았습니다. 손끝이 부러터지고 물집이 생겼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구석에 앉은 그녀는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얇고 깨끗하던 손톱이 금세 닳아 있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그녀의 지난 10년이 모두 지워지는 듯했죠. 저녁 무렵 사장은 남은 밥을 담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집에 가서라도 드세요. 수지는 고맙다는 인사 대신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확실히 차가워졌습니다. 거리에선 퇴근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버스비를 세어보고 결국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발밑에서 물이 튀고 신발 안이 젖어들었습니다. 반지하 문을 열자 여전히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지는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날 준호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이건 버려야 해요. 하지만 그 말이 손끝에서 멈췄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휴대전화 불빛만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수지는 서랍 깊숙이 있던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보육원 친구 혜정. 손글씨로 쓰인 이름이 희미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꼭 웃는 얼굴로 만나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오래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수지는 손끝으로 주소를 더듬었습니다. 이제 여길 찾아가야겠네요. 그녀는 새벽 2시에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알바 시간, 이동 경로, 남은 돈, 준비할 서류까지 차근히 써내려갔습니다. 모든 문장이 희미한 빛 아래에서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단히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줄에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 삶, 내가 다시 세운다. 그리고 펜을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첫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지는 혜정의 사무실이 있다는 주소를 따라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출근길 인파가 붐비는 가운데 그녀는 손에 쥔 쪽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얼굴은 초라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죠. 빌딩 4층 회계사무소 간판에는
해정세무법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서류철 냄새와 프린터 소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수진? 고개를 들자 혜정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미소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혜정은 커피를 내오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지난 시절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보육원 시절, 겨울마다 함께 나누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때처럼 혜정은 한마디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내 눈이 살아있네. 그녀의 농담에 수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짧은 대화 끝에 수지는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가 재산을 빼앗고 시가가 자신을 버렸다는 이야기까지요. 혜정은 아무 말 없이 듣다가 조용히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 일이야. 내가 억울할 이유가 없잖아. 그녀는 직원 민수를 불렀습니다. 안경을 쓴 젊은 회계사가 인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이분, 과거 재산 이전 관련 자료 좀 확인해 봐요. 민수는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윤 회장 명의 변경 내역이라는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혜정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됐어요.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고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싸워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복수보다 더 깊은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민수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화면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기록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준호 명의의 비자금 계좌, 그리고 외국 법인 명세서까지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윤 회장 쪽 비서가 뭔가 더 감추고 있을 겁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라는 걸 깨달았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고 거리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혜정은 종이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같이 해보자. 이번엔 내가 무너지지 않게 내가 붙잡을게. 그날 밤 수지는 혜정의 사무실에서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는 멎었지만 공기에는 여전히 냉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갑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서 웃던 두 아이,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젊은 보육사. 그 시절의 수진이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녀는 사진을 가방 속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추며 길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두려움 대신 아주 작은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희망은 앞으로 닥칠 폭풍보다 더 강한 불씨가 되어 타올랐습니다. 며칠 뒤 혜정의 사무실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수가 새벽까지 분석한 서류를 프린터로 출력하던 순간 수지는 문서 한 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류 상단에 적힌 문구, 입양 확인서라는 제목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죠. 하지만 보호자 서명란의 필체가 윤 회장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혜정은 확대경을 가져와 잉크 번짐과 인주 흔적을 살폈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도장이 눌린 자국이 다르네요. 그녀의 말에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살아온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 기록 보관소의 주소를 건넸습니다. 원본을 찾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낡은 기록 보관소를 찾았습니다. 먼지 쌓인 문서함 사이에서 직원이 오래된 종이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류의 가장자리엔 누렇게 바랜 도장이 찍혀 있었고 수진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그 옆에 적힌 친모의 이름 이선영. 혜정은 놀란 듯 숨을 삼켰습니다. 이선영 윤 회장 비서였잖아요.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 회장의 오래된 사진이 떠올랐고 그 곁에 서 있던 젊은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졌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 이선영이었습니다. 즉, 자신은 입양아가 아니라 윤 회장의 친딸이었다는 뜻이었죠. 수진은 의자에 주저앉아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럼 준호는? 말끝이 흐려졌고 혜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 이복 오빠야.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한쪽에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분주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소송 준비를 하죠. 증거는 충분해요. 혜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손끝을 꽉 쥐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보다 결심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을 열자 준호가 보낸 계약 문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이전된 날짜, 도장, 서명까지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압축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을 되찾는 첫 증거예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프린터에 서류를 하나씩 꽂았습니다. 프린트 소리가 리듬처럼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수진의 숨결이 점점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혜정은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처럼 깜빡이며 창문에 비쳤습니다. 수지는 커튼을 젖히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혜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진짜 복수죠, 수진아. 그 말에 수지는 짧게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엔 소송 준비 파일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새로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 골드리버 타운의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엔 투자자들과 회계사들이 몰려 있었지만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그래프가 급격히 붉게 떨어지고 있었죠. 이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 투자자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재벌 2세 준호 횡령 의혹이라는 기사 제목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해명 대신 커피잔을 비우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걸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다들 날 이용해 먹었어.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였죠. 같은 시각 수지는 혜정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윤 회장의 위조 서류와 비자금 계좌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거로 충분합니다. 이제 정식 소송을 제기하죠. 수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펜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펜은 윤 회장이 결혼식 날 선물로 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의미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혜정은 수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지는 쪽은 그들이에요. 준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폭발하듯 문을 닫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조사 일정이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준호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신문을 집어 던졌습니다. 신문 일면엔 자신의 얼굴과 함께 사기 혐의 조사 착수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그는 숨을 몰아쉬며 수진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 여자가 시작이야. 그리고 곧장 차량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 급하게 출발하며 타이어가 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수진이 살던 반지하 골목이었습니다. 계단 아래 어둠 속에서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빛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죠. 그의 발끝엔 전단지와 빗물이 엉겨 붙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돌아섰습니다. 골목 끝에서 불빛이 번졌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준호 씨, 재산 이전은 사실입니까? 입양아 부인의 상속권을 빼앗은 이유는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차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의 손등엔 굵은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고 눈빛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장이 붐볐습니다. 수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주변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테이블 위엔 입양 위조 서류와 상속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뉴스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입양아에서 상속녀로라는 제목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죠. 준호의 이름은 횡령 혐의 피의자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술병을 쥔 채 호텔 방에서 TV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수진이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죠. 그 말은 칼처럼 그의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그의 세상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기자들과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변호사와 나란히 걸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법정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여유와 자신감은 사라지고 얼굴엔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힐끗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시선 속에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수진은 의자에 앉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본 사건은 상속권 및 재산 이전 위조에 관한 건입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철을 꺼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안엔 위조된 입양 확인서, 비자금 계좌 내역, 도장 위조 분석서가 포함되어 있었죠.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변호사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증거가 불법이에요. 하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증 절차를 마친 공식 자료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윽고 증인석으로 윤 회장의 옛 비서가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과거 윤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입양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비서는 손에 쥔 서류를 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 수진 씨는 회장님의 친딸이었습니다. 비밀을 지키라는 명령 때문에 진실을 숨겼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준호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부르르 떨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망치를 두드리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산의 실제 상속자는 수진 씨로 판명됩니다. 순간 방청석 곳곳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떨군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가렸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진 씨,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그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드러나죠. 그 한 문장이 카메라 마이크를 타고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고 수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다시 되찾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긴 싸움의 끝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새로 인수한 건물의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까지 이어졌고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자신을 내쫓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 이제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된 건물이 되었죠.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혜정과 민수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혜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 반지하 냄새도 안 나고. 수지는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그 냄새, 이제 그립지도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준호 씨가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예요. 혜정이 눈살을 찌푸리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네요. 언젠가 만나서 다시 시작하고 싶답니다. 수지는 잠시 말없이 편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반송해 주세요. 주소 적어서.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유리창에 비쳐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새로 설립된 수진재단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반지하 시절 이웃들이 초대되어 있었죠. 허름한 모자를 눌러 쓴 노인,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 그리고 그때의 소녀. 그녀들은 반갑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수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집을 잃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바닥에서 시작했지만 끝은 제가 정했죠.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이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고 화면에는 전 재벌가 며느리, 이웃 돕는 기부로 새 출발이라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꽃다발을 내려놓고 천천히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혜정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진짜 끝난 거야? 수지는 잠시 멈춰 섰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끊었어요. 그들이 말했던 인연이란 걸요. 그녀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끊을 차례였죠. 그 말에 혜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람에 새 깃털이 흩날렸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물 유리창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세상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길 위에 늘어선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환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인연을 닫고 새 길을 여는 신호처럼 반짝였죠.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서도 오래된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스스로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단단한 평화뿐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진재단의 현판 앞에는 노란 꽃들이 줄지어 피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복 차림으로 모여 웃고 있었고 혜정은 아이들 사이에서 서류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술 치료 수업이에요. 늦지 않게 들어가요. 혜정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 후원 요청서를 정리한 파일이 쌓여 있었죠. 민수가 들어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후원금 정산이에요. 예산도 안정적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연 그녀 앞에는 낯익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예전에 반지하 옆집에 살던 지유예요. 수지는 놀란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유야, 정말 많이 컸네.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손에 든 꽃을 내밀었습니다. 덕분에 학교 다닐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자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녀는 지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차례예요.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재단의 문이 닫히자 수지는 천천히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커튼을 걷자 햇살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서 어린 혜정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혜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일찍 퇴근은 없네요. 이젠 일하는 게 즐거워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퇴근길, 수진은 조용히 윤 회장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는 딸 수진 그리고 용서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비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흰 국화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죠. 바람이 살짝 불며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빛이 비쳐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지난 세월의 고통을 감싸 안는 듯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묘를 떠났습니다. 멀리서 벚꽃잎이 흩날리며 길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발걸음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모든 인연은 제자리를 찾았고 그녀의 이름도 되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네요. 햇살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점점 멀어졌고 꽃잎들이 흩날리는 길 위에서 잔잔한 미소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